셋째 마당 1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지 뷰를 화면에 보여줄 때 그 안에 보이는 이미지를 스케일 타입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면 거기에 뭐 여기 보이는 이런 유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feed xy라고 하는 게 가로와 세로 크게 정확히 맞춘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또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를 변환할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이럴 때 쓰이는 건데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해놓으면 매트릭스 객체를 소스에서 만들어서 이미지를 뭔가 조작을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테스트로 한번 해보면 여기 여러 개의 이미지 뷰를 추가하고 거기에 스케일 타입을 좀 다르게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뭐 이런 것도 지금 딱 맞춰서 크게 맞춰서 된 거죠.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저기 직사각형 모양인데 거기에 이미지가 딱 맞춰졌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회전하기 위한 코드를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는데 코드 여기 입력된 거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자, 얼마나 회전할지에 대한 각도를 하나 자, 변수에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의 포스트 로테이트, 포스트 스케일은 확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각도를 주면 매트릭스 객체에 로테이트 관련된 회전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여기 보면 이미지 뷰에 이미지 매트릭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거기에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일정한 영역을 이렇게 할당을 해서 거기에 이미지 뷰를 하나 넣어서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 뷰가 요만한 크기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를 예를 들면 레이아웃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안에서 이 이미지 뷰가 어디에 위치하게 할 건지를 터치를 이용해서 조정을 해볼 겁니다. 터치를 이용해서. 그래서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이 터치를 이용해서 조정할 때 얘가 같이 손가락을 따라서 오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이미지 뷰의 위쪽과 왼쪽에 마진 값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진의 크기를 키우면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늘어나겠죠. 그게 터치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직접 코드와 화면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보면 자, 컨테이너스 그 다음에 레이아웃 이렇게 있죠. 프레임 레이아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를 하고요. 왼쪽과 오른쪽 연결점을 연결을 하고 아래쪽에 연결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요 입력 상자의 아래쪽 연결점과 연결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저 위에 입력 상자하고 거리를 약간 띄워서 모양을 좀 보기 좋게 만들겠다라고 하려면 레이아웃 마진 탑을 사용을 합니다. 마진 탑에 20dp 정도 입력을 하면 좀 띄워주겠죠. 자, 요런 공간이 됩니다. 자, 요 공간 안에서 우리 이미지 뷰가 손가락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요 공간을 구분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에 백그라운드로 좀 구분할 수 있게 색상을 부여해도 되겠죠. 자, 백그라운드 가서 파란색으로 배경을 좀 바꿔 놓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뷰를 하나 추가를 해 봅니다. 여기 이미지 뷰를 끌어다가 프레임 레이아웃 안쪽에 다시 넣겠죠. 자, 이렇게 넣고 자, 카를 선택을 하고 자, car.png라고 우리가 추가했던 그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추가하고 나서 OK 누르면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굉장히 크게 보이죠. 자, 이 크게 보이는 요 이미지 뷰에 대해서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값을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100dp 하고 그 다음에 100dp로 한번 고정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왼쪽 위에 얘가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라고 하는 이 그죠? 차 모양 이미지 뷰 객체를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눌러서 움직일 때 같이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id로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id를 조정을 해봅니다. 자, 이거를 car 이미지라고 할까요? 자, car 이미지 뷰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r는 소문자고 이미지 뷰에 i하고 v는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그럼 car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지금 id로 부여가 됐으니까 소스 코드에서 얘를 찾아서 얘를 터치했을 때, 터치하고 움직였을 때 얘가 따라서 움직이도록 만들 텐데,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위쪽과 왼쪽 마진을 조정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소스 코드에서 id로 찾으려면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을 열고요. 그래들 스크립트의 build.gradle 두 번째 거를 클릭해서 열고 플러그인스에 한 줄을 더 추가를 합니다. extensions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sync now 클릭해서 자, 적용을 하고요. 이제 소스 코드로 갑니다. 소스 코드로 가서 자, onCreate 함수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영역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자, 이제 우리가 추가했던 car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 엔터를 치고요. 그다음에 set on click listener 요거는 버튼에 쓰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리스너를 등록하는데 set on click listener 말고 set on touch listener라고 있어요. 터치 리스너 그러면 여기에 람다식 중괄호가 같이 쓰이는 거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파라미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람다식 안에 자, 여기 화살표의 왼쪽을 보면 V하고 이벤트 객체가 넘어오죠. V는 터치한 객체를 가리키니까 요 카 이미지 뷰를 얘로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거고요. 이벤트는 모션 이벤트라고 해서 우리가 터치했을 때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한테 어디를 터치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눌린 상태인지 이런 정보들을 이 안에 넣어서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엔터를 쳐서 공간을 좀 만들고 이 안에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지금 상태를 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 눌렀을 때 요게 한번 호출이 되고요. 움직이면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리턴을 해줄 때 얘를 true로 리턴을 해주면 그러면 정상 처리됐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 이벤트가 계속 넘어옵니다. 만약에 false면은 이벤트가 안 넘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이벤트.action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눌렸는지 이런 정보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when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when이라고 하는 걸 쓰고 중괄호 엔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저 이벤트.action이라고 하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motion event.action down, move, up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action down이라고 하는 값이 event.action 속성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코드를 세 가지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 리턴을 안 해주고 여기서 항상 true를 리턴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람다식이에요. 람다식 안에서는 리턴을 그냥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자, 값을 리턴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렇게 true라고 하는 값만 리턴해 주면 여기 보면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람다식에서 리턴 이 람다식 범위 안에서 리턴을 해주는 걸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true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턴 뒤에 이렇게 라벨을 붙여줍니다. at set on touch listener 엔터 쳐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람다식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는 람다식을 만들어주게 되는 요 앞에 set on touch listener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 함수 범위까지 해서 자, 리턴을 한다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죠. 그래서 이 when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action down이 있고요. 그 다음에 motion event.action move가 있고요. 요거는 손가락을 터치한 상태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tion event.action up이 있다. 이건 손가락을 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액션 다운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로그에다가 뭔가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자, 손가락 눌림 이렇게 글자를 하나 출력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자, 여기도 다 넣고요. 손가락 움직임 스크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댐 이렇게 손가락이 떼지는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가락이 눌렸을 때는 자, 지금 눌린 상태가 만약에 우리가 이 아까 화면에서 보면 이 카라고 하는 요 이미지 뷰, 자, 카.png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이미지 뷰가 왼쪽이나 자, 이런데 만약에 마진이 있었다면, 그죠? 마진을 탑 마진과 레프트 마진을 줬었다라고 하면 그때 초기 값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여기 이제 넣어놨다가 우리가 쓸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 0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값을 속성에다가 넣어놨다가 이게 움직일 때마다 우리가 이미지 뷰의 레프트 마진과 탑 마진으로 설정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